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부동산. 대출을 만약에 줄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치기와 칼치기를 아시죠? 새치기는 모두 줄 서 있는데 자기가 먼저 얌체처럼 줄을 서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칼치기는 고속도로에서 모두가 잘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광란에 칼치기를 하는 차량 운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치기와 칼치기가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법을 지키고 모두가 질서를 지켰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새치기 한다, 모두가 칼치기 한다, 그러면 절대로 새치기와 칼치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격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줄을 잘 서고 있다. 그러면 그때 법망을 피해서 자기만 새치기와 칼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를 회고해 보면요. 과외 금지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학원에서 과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통한 과외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과외를 금지시켰더니 과연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결과는요. 불법 고액 과외만 흥행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은요. 매일 밤 자녀를 위해서 불법 고액 과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과외를 했던 사람들은요.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요.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외를 하지 않으니까 과외한 사람만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좋은 인류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규제가 많아지면요. 이렇듯 불법과 권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규제 중에서요. 대출과 관련된 규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DSR이 무엇인가요? 자, LTV는요. Loan to Value Ratio,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랬을 때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40%다. 그러면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TV가 낮을수록 대출하기가 힘들겠죠? 거기다 추가로 소득까지 봅니다. DTI라고 해서요. Debt to Income Ratio,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하고 기타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TI가 50%다 그러면 총 연봉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액이 50%를 초과하면 비록 LTV에서 6억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DTI에 걸려서 4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요, DSR도 있습니다. Debt to Debt Service Ratio,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이 아니고요, 기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전부 그 제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일 때는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LTV, DTI, DSR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투기 가열 지역에서는 LTV는요. 6억까지 60%, 9억까지 50%, 최대 한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DTI는 60%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LTV는요. 5억까지 70%, 8억까지 60%, 최대 한도 마찬가지로 4억까지 되겠습니다. DTI 60%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은요. LTV는 70%가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 지역의 LTV는 40%, DTI 40%,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DTI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요. 그 LTV도 없고 그렇습니다. DTI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가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초과 금액이 있죠. 그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때는요. 투기 가열 지역의 LTV는요. 20%를 추가로 더 해주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30%까지 더해줍니다. 그다음에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요. 전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규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소유자가 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DSR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요, 대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2억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땐 또다시 DSR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DSR이 40%, 보험도 마찬가지로 50%까지 제어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제한을 하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 투기꾼이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실수요자가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부자가 이득을 볼까요? 자, 대출 제한의 효과는요, 갭 투자를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일부. 하지만 이것은
현금 조달 능력 아니면 무슨 대출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갭 투자에서 벗어나죠. 나머지들은요, 현금 조달 능력을,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면 갭 투자는 그다지 감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은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택 마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제한의 효과는요, 오히려 현금 부자만 주택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그들만의 투자 리그를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독점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원칙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 수요가 감소됐다. 그렇다면 사과 가격은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팔지 못하면 썩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집은 못 팔면 썩어버릴까요? 아니면 공실이면 썩어버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반드시 거주해야 되다 보니까 모두가 집을 못 사는 사정이라면 임차라도 해야 됩니다. 금값은요, 수요가 일부 감소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됐다. 일부 감소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억지 춘향격이 되겠죠. 그 상태라면은요, 집을 사지 못하니까 임차는 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사가가 아닙니다. 주택은 반드시 거주해야만 하는 필수제입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수요가 변동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쌀과 같이요. 그 다음에 물과 같이, 그 다음에 식료품과 같은 주택은 바로 필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제를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수의 부자들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소수의 부자들은요, 공급자 우위 시장을 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수요자는 급증한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 가격의 열쇠, 키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택 투기꾼을 잡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대출 규제를 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하고 임차자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교각사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 정책이 만약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두가 노숙을 하면 됩니다. 텐트를 치고 살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투기와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예견이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요, 누가 있냐면은 주부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장수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야바이꾼도 있습니다. 여럿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남발해서 규제를 강화시킨다면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규제는 최소한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더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만든 규제 속에서 오히려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정책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요, 벚꽃잎들이 엄청 피잖아요. 한 그루에 수백만 송이 아니면 수천만 송이까지 엄청난 벚꽃들이 있습니다. 이 벚꽃들이 그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벚꽃을 하나하나 피우기 위해서 만든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따뜻한 햇빛과 물과 바람과 자양분만 있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수천만 송이의 벚꽃을 피운다. 이 점을 바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라도요,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시키고요,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을 줄이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